밤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시는 분들 계신가요? 자려고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하고 머릿속은 복잡해져 결국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요. 밤잠을 설친 다음 날은 온종일 몸이 늘어지고 기분도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흐름이 깨진 날은 모든 일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잠이라는 건 단순히 피로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과 혈당까지 안정시키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수면하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푹 자지 못한 날, 몸이 무겁고 기분도 처지는 이유는 단순히 잠을 부족하게 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자체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매일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면제를 섭취하면 안 되는 이유와 수면제 없이 꿀잠 자는 꿀팁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면증 때문에 도무지 잠에 들지 못해 내일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수면제에 의지해 잠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면제를 먹고 나면 분명 눈은 감기고 잠든 것 같긴 한데 다음 날이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수면제가 단순히 잠에 들게만 해줄 뿐이지 뇌가 충분히 회복되는 깊은 수면은 제대로 유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런 약을 오래 복용하게 될 경우 우리 몸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다 보면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장기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인지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가 더 많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죠. 또 하나 걱정되는 점은 내성과 의존성입니다. 처음에는 반알이나 한 알만으로도 효과를 보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같은 용량으로는 잠이 잘 오지 않게 되고 결국엔 용량을 조금씩 늘려야만 잠들 수 있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엔 수면제를 끊고 싶어도 끊기 어려워지죠. 수면제 없이는 잠이 안 오는 몸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일부 수면제 성분은 장기 복용 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이 중요한데 잘 자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치매와 같은 중대한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면제는 단기적인 불면증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약이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면증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잠이 안 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몸속 리듬의 변화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5가지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멜라토닌 분비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질 때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우리 몸이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은 감소하게 되는데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밤이 돼도 쉽게 졸리지 않거나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에 들지 못하거나 수면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낮잠을 자주 자는 경우에는 몸의 생체 리듬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몸의 내부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어나는 등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주말 늦잠 습관은 평일에 쌓인 수면 부족을 보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몸의 생체 리듬을 더 흐트러뜨려 다음 주에는 잠들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중뿐 아니라 주말에도 가능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몸이 일정한 리듬에 맞춰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졸음이 오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기기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런 행동이 오히려 잠드는 데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빛은 우리 뇌를 자극해서 아직 낮이고 활동할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어 자연스럽게 잠이 들기 어려워지고 깊은 잠도 방해받게 되는 거죠.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권장되는데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습관이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전자기기 화면에서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기능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잠들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숙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들어있는데요. 카페인은 섭취 후에는 몸속에서 최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각성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오후나 저녁에 한 잔의 커피라도 마시게 되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깊은 잠을 방해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카페인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카페인의 영향이 더 오래가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단순히 잠들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은 카페인 섭취 시간과 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하루 섭취량은 2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는 분들 계시죠? 실제로 알코올은 잠드는 속도, 즉 입면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술을 마시고 잠들게 되면 깊은 잠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자주 깨는 패턴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수면 주기를 방해해서 몸이 밤새 제대로 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과 알코올 대사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수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잠을 돕기 위한 음주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면제 없이도 깊고 편안한 꿀잠을 잘 수 있는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꿀팁은 멜라토닌 높이기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밤에 원활하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자연광 아래에서 산책하거나 햇빛 아래에서의 활동을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밝은 조명을 계속 유지하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되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될 수 있는데요. 잠들기 약 2시간 전부터는 조도를 점점 낮추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시면 몸은 서서히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빛, 환경을 구분해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인식하게 되고 보다 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꿀팁은 수면을 돕는 음식입니다. 바나나나 견과류처럼 트립토판, 마그네슘, 멜라토닌이 풍부한 식품들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 유도 호르몬 생성을 도와줍니다. 특히 바나나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이완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들기 1시간 전쯤 드시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잠들기 전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방법인데요. 그냥 소금물이 아니라 죽염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을 사용한 묽은 소금물입니다. 소금을 왜 굳이 물에 타 마셔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체내 수분 흡수와 신경 안정 효과 때문입니다. 맹물을 마시면 수분이 체내에서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뇨 증상으로 잠에서 깨거나 자고 일어나도 입이 바짝 마르고 머리가 띵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땐 미네랄이 들어있는 묽은 소금물이 큰 도움이 됩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나 칼슘, 나트륨 같은 전해질은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해주고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여 잠들기 전 긴장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물 200ml에 천연 소금 1g 이하로 약 4분의 1티스푼 정도를 넣고 너무 짜지 않게 묽게 희석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 소금물은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온도로 마시는 것이 좋고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는데요. 고혈압,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량의 소금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마무리를 소금물 한 잔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밤새 갈증으로 잠에서 깨는 일도 줄어들고 몸이 편안하게 진정되어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건강여행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실천하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 가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